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20년 동안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것만 연구를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 다음에 성인들, 독서논술 선생님들 이렇게 쭈루루 수업하면서 공부법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서울교대 이제 2학년이 되시죠. 이제 공부만 하다가 사람들이 교대를 간다고 직업 좋다고 해서 교대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가 날아가다가 앉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있어서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거기다 둥지를 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어쨌든 교대 쏠림 현상으로 부모님 권유로 냈어요. 권유를 했을 때 본인이 이게 진짜 싫다 그랬으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어쨌든 교사라는 직업을 준비할 때랑 교사가 되었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여태까지 선생님 가르쳤던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사람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사범대학교는 교대랑 다르게 이제 중고등학생 가르치니까 한 과목만 배워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 과목 제외하고는 이제 선생님은 그만둬서 나왔을 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 과외를 해도 그냥 좀 먹고 사는데, 어쨌든 4년 동안 인재양성 커리에 따라서 초등교사로 길러지는데, 초등교사를 하면 어떤 교사를 하던 뭐를 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 전공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공부해요. 가르치는 아이. 그 다음에 학부모를 공부하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아이에 대한 심리학, 학부모에 대한 상담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주면 이 전공 공부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초등학생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아동 심리학이나 학부모 상담학을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수험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하고 성취감이 있잖아요. 점수가 나오고. 그런데 이런 짜임새 있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가 텅 열려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힘들고 지치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면 또 불안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정착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율성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 기간이 아니면 자기 취미 활동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단 일기에 대한 글을 쓴다거나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서를 보면서 내가 저작 활동을 해서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지금 아니면 이 대학교 때 아니면 이렇게 이제 2, 3학년 때 아니면 시도를 해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이렇게요. 본인의 취미나 특기가 될 만한 취미를 연마하는 기간으로 삼아도 이게 시간이 진짜 빡빡해요. 또 이렇게 3년을 더 공부하는데 어쨌거나 4학년이나 3학년 겨울방학부터 임용고시를 하니까 이때부터는 정신없는데 그 전에 이렇게도 하죠. 전공을 하면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 전공한 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서 교육직 공무원을 시험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공한 걸 가지고 출판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공한 걸 부수적으로 해서 이거 전공 플러스 다음에 대학원을 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상담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컨설턴트나 이런 걸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서 필요한 이렇게 아동이나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전공에 대한 공부니까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아동에 대한 상담, 학부모에 대한 상담, 아동에 대한 심리,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이냐, 취미 말고 그러면 물론 겸직은 금지되어 있지만
책을 쓸 것이냐, 강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참고서를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걸 할 것이냐 또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취미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고 채워나간다면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를 때는 대학에 보면 취업센터나 이렇게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활용을 해보시고, 조교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 테니까 조교들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해보고, 교수님과도 얘기를 해보고, 친구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 생활하면서 동아리 탐방을 좀 해보시고, 예를 들어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막 연극만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 활동을 하거나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해보면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동료 교사가 될 텐데, 이 동료 교사들과의 커뮤니티, 아니면 연결고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시고 하면 도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내서 붙인 다음에 뭔가 굉장히 보람찰 것이다, 굉장히 진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1년 동안 좀 힘들고 그래서 쉬신 년도 있을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 자부심, 책임감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내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외부에서 만들어 보고 있는 교사라는 정체성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교사라는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나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정체성을 확장하거나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알찬 대학 생활에 어떤 계획을 하느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진로에 대한 탐색, 나의 특기에 대한 탐색, 나의 취미 생활에 대한 탐색, 나의 동아리에 대한 탐색, 나의 주변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탐색, 그 다음에 아동심리에 대한 연구, 아동심리와 학습 방법론. 저는 20년 동안 학습 방법론 연구를 해서 제가 이게 첨부 파일로 드릴 텐데, 이거만 해도 1년 찍은 거거든요. 제 이제 카페를 찾아가면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관련된 자료 다 모아놓고 기록해놓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동, 학생, 또 학부모에 대한 상담학, 그죠? 상담학을 배우면서 대인관계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학관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안정되게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최후로 남은 양심 집단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 안에 소속된 자부심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산동 동아쌤입니다.